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 중에서 전략 조합자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는데 벌써 3번이나 시도를 하고 다 실패했어요. 전략 조합자 중에서 퍼스트 조합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번 제가 자꾸 방송 중에 그리고 녹화 중에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제 촬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실수 없이 제대로 녹화해서 드디어 이 영상을 완성하고 유튜브랑 피어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Tactic combinators are operations that form new tactics from old ones. 전략 조합자란 기존의 전략들에서 새로운 전략을 조합하는 연산이다. 그런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연산이다. 라는 뜻이고요. 나열 조합자라고 제가 번역한 용어가 있습니다. A sequencing combinator is already implicit in the by block. 자, 나열 조합자라는 것은 by 전략 블록에서 이미 암시적으로 쓰여왔죠. 그래서 위의 보기에서 apply or enel assumption 이라고 하는 저 복합 전략은 지금 두 가지 전략을 세미콜론, 한자어로는 이거를 쌍반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쌍반점으로 두 가지 전략을 연결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든 거죠. 그걸 이용해서 P라는 증명을 이용해서 P가 참이라는 증명 HP를 이용해서 P이거나 Q이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Here, apply or enel assumption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a single tactic which first applies apply or enel and then applies assumption. 여기에서 apply라는 동사의 의미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사 뒤에 apply라는 이름의 전략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헷갈리죠. 헷갈리긴 하는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적용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증명 목표에 특정한 전략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적용한다는 말은 무엇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저는 실행하다라는 동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run이라고 하는 동사, 그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합 전략은 맨 처음에 P이거나 Q이다라는 논리합 증명 목표에 논리합에 관한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정 전략을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목표에 해당 전략을 적용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용한다 또는 실행한다. In T left angle bracket semicolon right angle bracket T2, this operator provides a parallel version of the sequencing operation.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홑화살 괄호 또는 각진 괄호라는 의미에서 각괄호라고 부르는 저 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세미콜론 쌍반점 연산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문장이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나열 연산의 병행 버전이라고 지금 설명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T1이라고 하는 전략이 현재 목표에 적용된 다음에 적용됐다는 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현재 목표에 대해 T1을 실행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T1을 현재 목표에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만들어진 모든 부분 목표에 T2라는 전략을 전부 적용한다는 역할을 이 병행 버전의 나열 연산자가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P와 Q의 증명이 주어져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P이고 Q이다라는 논리 곱을 증명하고자 할 때 맨 먼저 구성자 전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목표에 대하여 assumption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제가 증명 목표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코드는 이따가 사용할 거니까 지금은 위에 나온 것만 봐주시면 돼요. 자, 아래에 있는 메시지는 가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표는 P 그리고 Q라는 연원 또는 논리곱인데, 근데 이때 P와 Q는 명제이고 HP와 HQ는 각각 P, Q가 참이라는 증명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P이고 Q이다를 증명하고자 할 때 맨 처음에는 구성자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성자 전략을 사용하고 나면 증명 목표가 두 개로 바뀌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각각 부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들은 모두 어썸션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썸션 전략을 두 번 작성할 필요 없이 각각의 부분 목표에 대하여 어썸션 전략을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콧 화살 괄호 또는 각 괄호로 감싼 쌍반점을 입력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쌍반점은 세미콜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교재로 돌아올게요. This is especially useful when the resulting goals can be finished up in a uniform way. 자, 이건 언제 편리하냐면 앞선 전략을 실행한 결과로 나온 여러 가지 부분 목표들을 단일한 방식으로 끝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목표에 관한 증명의 진도를 나간다는 게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인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각각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 단계를 담는데 그 방식이 균일한 경우라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병행 버전의 나열 연산자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전략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목표에 대하여 어떤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병행 버전의 나열 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 The first T1, T2, and Tn applies each T1 until one succeeds or else fails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략 조합자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데 애를 하도 먹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 설명이 막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전략 조합자는 T1, T2 등등을 다 적용한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 적용한 전략이 성공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 조합자는 실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심해서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적용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보기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추가한 보기니까 없애도 괜찮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는데요. 보세요. PQ가 명제이고 그 다음에 HP는 P의 증명일 때 우리가 P이거나 Q이다를 증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죠. 논리합의 왼쪽 도입 규칙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도입 규칙에 HP라는 인수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apply or in L을 쓴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뭐를 더 써야 하냐면 exact HP를 써줘야 돼요. 됐죠? 근데 일부러 exact HP라는 두 번째 전략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세요. 왼쪽 논리합 도입 규칙만 적용한 거예요. 그럼 그 결과 P라는 목표가 남고 증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P라는 목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apply or in L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보기의 저 전략은 실행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실패한 걸까요? 이거를 여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 점 때문에 설명은 잘못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전략은 성공한 게 맞아요. 이 전략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증명을 계속 작성하지 않아서 오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어떻게 아냐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다음 보기를 보세요. 자, 증명 목표와 맥락은 아까와 같습니다. P라는 명제의 증명이 주어져 있을 때 P이거나 Q이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근데 이때 assumption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죠. 참고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exact HP를 써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assumption 전략을 사용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전략을 맨 처음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세요. P이거나 Q이다라는 명제의 증명이 맥락에 이미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assumption 전략을 실행한 결과 증명이 잘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이때 이제 제가 설명이 막혔는데 이렇게 말할게요. 이 전략이 성공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assumption 전략으로 목표를 완료하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어떤 다른 목표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assumption 전략이 성공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전략에 의해 증명 목표가 그대로거나 다른 거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냥 증명이 끝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assumption 전략을 이용하면 그냥 잠깐만요. assumption 전략을 이용한 결과 tactic assumption failed 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아까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tactic apply failed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전략은 성공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아까와의 차이가 뭐냐? 아까는 첫 번째 전략이 주어진 목표를 P이거나 Q이다에서 P로 바꾸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P이거나 Q이다라는 목표를 뭔가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show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지금 show P or Q라고 하는 저 전략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저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점이 뭐냐면 이 전략을 사용한 결과 목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 목표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더라도 show 목표가 아니라 show 전략은 성공한 반면에 assumption은 성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말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적용한다는 게 뭐냐? 지금 show는 적용이 된 거고요. assumption은 현재의 목표에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도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적용한다는 말의 의미,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라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이 말을 제가 주의까지 하면서 좀 길게 설명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퍼스트 전략 조합자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앞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위에 있는 증명은 일부러 그냥 소리라고 쓰겠습니다. 소리라고 써도 근데 보시면 assumption에 대한 오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죠. 이게 전략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전략이 목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석 처리를 할까요?
예, 주석 처리하고 다음 줄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로 넘어갔는데 맥락이랑 증명 목표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교재에서는 각각의 전략을 실행한다고 했어요. 실행한다는 말을 했나요? 적용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적용한다는 말을 썼군요. 그쵸? 예. 적용하기를 적용한다라는 말은 저는 약간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서 적용하기 전략을 실행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성공적으로 잘 처리하냐, 목표를 있는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다른 거로 바꾸느냐.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어썸션도 목표를 그냥 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쇼였고요. 어썸션은 아예 그냥 전략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이거는 목표를 그대로 둔 게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목표가 안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P이거나 Q이다라는 논리 합에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략을 선택합니다. 뒤에 있는 전략은 아예 실행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주석으로 runs apply or enel 이라고 썼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퍼스트 전략 조합은 그냥 apply or enel 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줄이랑 아래 나온 거랑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온 전략 자체가 목표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에 대하여 저 전략을 실행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assumption 전략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다음. 자, 이번에는 아까와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이 assumption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assumption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assumption은 이제 시도했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 전략을 시도해요. 왼쪽 도입 규칙을 시도합니다.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거를 시도하는 거죠. 근데 그 시도한 결과 목표가 P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전략은 성공한 거예요. 실행이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퍼스트 전략 조합자도 아까랑 똑같이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전략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도 assumption으로 증명 완료할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면 퍼스트 전략 조합자 뒤에 나오는 전략의 구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전략이 apply or in R죠. 오른쪽 도입 규칙입니다. 오른쪽 도입 규칙이 두 번째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 봤자 맨 첫 번째 전략을 해당 목표에 대하여 실행하는 게 처음부터 가능하니까 뒤에 있는 전략이 assumption이 아니라 apply or in R가 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해서 assumption 전략으로 증명을 완료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자, 아래 보시면 이번에는 첫 번째 전략이 or in R예요. 그러면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퍼스트 전략 조합자에 의해서 린이 따지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P이거나 Q이다라는 목표에 대하여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Q가 됩니다. 그래서 assumption 앞의 증명 목표를 보시면 Q죠, Q. 근데 Q는 assumption 전략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Q의 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략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냥 증명이 막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증명을 어떻게 더 보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그냥 맨 첫 줄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저 보기를 들어서 설명드렸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저 교재에 나온 보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보기를 먼저 제시하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거 덕분에 설명을 지금 제대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증명 맥락이랑 목표는 아까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전략 자체가 이미 복합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을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진다는 것은 주어진 목표에 대하여 해당 첫 번째 복합 전략을 실행하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 따진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가능하죠. 그러면 목표는 뭐로 바뀌느냐? P로 바뀌겠죠. 근데 P로 바뀐 상태에서 P를 가정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럼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복합 전략이 현재의 목표에 대하여 실행이 되니까, 실행이 성공하니까 이 복합 전략을 채택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채택하냐면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줄은 사실상 apply, or, inel, 그 다음에 assumption 이라고 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뒤에 있는 복합 전략은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됐죠? 다음. 자, 앞에서와 뒤에서의 차이가 뭐냐? 이번에는 맥락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P의 증명은 없고 Q의 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 목표는 아까와 같아요. P이거나 Q이다. 자, P이거나 Q이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Q의 증명을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우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전략을 실행해서 그 결과가 성공인지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왼쪽 도입 규칙을 먼저 적용하면 P라는 증명 목표가 나오죠. 근데 P라는 것을 assumption 전략으로, 가정 전략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P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첫 번째 복합 전략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두 번째 전략을 시도해요. 만약 이것도 실패하면 그냥 이 전략 조합자 전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복합 전략은 성공해요. 왜냐하면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한 결과 P이거나 Q이다라는 증명 목표가 Q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정 전략을 사용하면 증명이 끝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or in r라고 써서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아까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어도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두 번째 전략 전체가 뭐였냐면 apply or in r assumption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assumption을 뺀 겁니다. 빼고 다음 줄에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증명이 잘 작성이 됐죠. 증명에 오류가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도입 규칙을 주어진 목표인 P이거나 Q이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P이거나 Q이다라는 주어진 목표에 대하여 두 번째 전략인 apply or in R를 실행하는 게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Q가 나오죠. Q의 증명은 HQ니까 assumption 전략으로 끝낼 수 있고 assumption 전략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정말 기쁘네요. 드디어 저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설명까지 제가 실수하지 않고 잘 얘기하면 이제 끝날 건데요. 아마 이 내용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볼게요. In the first example, the left branch, 왼쪽 분기란 게 뭐냐면 첫 번째 부분 전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성공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서는 두 번째 부분 전략 또는 오른쪽 분기가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보기에서 the same compound tactic succeeds in each case. 동일한 복합 전략이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성공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합 전략이 무엇일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냥 아예 by, repeat, first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이 줄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증명으로 이 서로 다른 맥락 하의 증명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을 위로 옮기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결국 반복하기 전략 조합자랑 함께 쓸 때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반복하기 전략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전략을 계속 쓰란 얘기예요. 예, 계속 쓰라는 거고 그러면 맨 처음으로 이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실행한 결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퍼스트 조합자에 의해 첫 번째 전략부터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면 근데 실행이 된다고 아래의 정보창에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왜 되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제가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PQR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채팅창에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분산 합의 알고리즘도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여쭈셨는데 질문하셨는데 예,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 한참 뒤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린 언어로 하진 않을 것 같고 C 언어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왼쪽 도입 규칙 있잖아요. 이거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한번 봐야 하는데 P이거나 Q이거나 R이다 해서 P이다를 증명한 거거든요. 자, 그것은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이래요. 한번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배경 지식이 없었어요. 자,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왼쪽 도입 규칙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뀐 그 전략에 의해 바뀐 목표를 어썸션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되죠. 되니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첫 번째 부분 전략을 한 번만 사용해도 그냥 증명이 끝난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그냥 맨 첫 시도에 바로 증명이 완료됐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에는 반복하기 전략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에 알고리즘을 먼저 배워야 가능할까? 근데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 자체는 C 언어로 이제 배울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도 배울 수 있긴 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그 린으로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추가로 배워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고 뭐 나중에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P이거나 Q이거나 R이다 이지만 아까랑 같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P의 증명이 아니라 Q의 증명 HQ가 주어져 있어요. 자, HQ를 사용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맨 첫 번째 복합 전략이 성공하는지 아닌지 따져야겠죠.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어썸션 전략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요.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 P의 증명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P의 증명은 없고 Q의 증명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 전략으로는 주어진 목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합 전략은 실패했고 두 번째 전략을 시도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적용 가능한지 따져야 하는데 주어진 논리합에서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전략을 실행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를 따져야 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그 결과 Q이거나 R이다라는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사실상 전략을 한 번 썼다는 점입니다. 전략을 한 번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냐? 반복하기 전략에 의해서 뒤에 나와 있는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계속 작동하는데 첫 번째로 그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른 전략은 두 번째 전략인 apply or in R인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따지는데 성공하긴 했죠. 그리고 제가 성공한다는 기준이 뭔지 아까 설명드렸죠. 증명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증명을 완료했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목표에 대하여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게 가능한지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따지냐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뀌어요. 근데 쇼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그대로였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 점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apply or in R를 실행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assumption 전략도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 따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apply or in R 전체가 주어진 목표에서 실행이 됐죠. 그러면 뒤에 있는 전략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끝나야 했어요. 근데 반복하기 전략 때문에 한 번 더 퍼스트 전략 조합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목표가 뭔지 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P이거나 Q이다가 아니라 Q이거나 R이다죠. 그 전에는 PQR였는데 지금은 QR로 바뀐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부분 전략을 실행하면 증명이 끝날까? 안 끝날까? 그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증명이 끝납니다. 왜 끝나냐면 Q이거나 R이다에서 논리합에 대한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한 결과는 Q죠. 근데 Q는 가정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Q라는 목표의 증명 HQ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첫 번째 부분 전략을 실행하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위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위가 어디냐면 지금 5번이랑 6번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2번 반복한 거예요. 첫 번째는 apply war in R를 선택했고, 두 번째에서는 apply war in L, 그 다음에 assumption까지를 선택한 거예요. 됐죠? 마지막 by repeat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계속 반복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퍼스트 전략 조합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전략들 중에서 무엇을 고를지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해 봐야 돼요. 해보죠. 자, 제가 추측해 보자면 일단 왼쪽 도입 규칙을 여기에 적용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 오른쪽에 있는 명제의 증명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전략은 이거는 실패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전략은 성공할 겁니다. 왜 성공하냐면 증명을 완료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여쭈는 게 아니에요. 증명 완료하든 안 하든 일단 이 적용하기 전략은 원래는 PQR라는 PQR라고 하는 저 논리합에 저 전략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목표에 대하여 주어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목표가 뭐로 바뀌냐면 Q이거나 R이다로 바뀌죠.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전략은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있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끝이에요. 첫 번째 퍼스트 조합자는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전략을 골랐으니까 제가 Emacs랑 그 빔 기능을 잘 못 쓰고 있네요. apply or in R를 실행한 겁니다. assumption 실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시행에서는 apply or in R까지만 시행한 거예요. 됐죠? 시행이라는 표현이 약간 부적절할 수 있는데 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 자, 그 다음 두 번째 퍼스트 조합자는 어떤 부분 전략을 고를지 이제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는 되겠지만 그 다음에 가정 전략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Q라는 명제의 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전략을 실행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도 자, 두 번째 퍼스트 전략 조합자도 apply or in R를 고르겠죠. 그 다음에는 R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복합 명제가 아니에요. 논리 곱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논리 합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명제입니다. 따라서 왼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전략은 assumption 뿐이죠. 그리고 assumption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R라는 명제의 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총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3번 반복된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에서는 apply or in R, 그 다음 두 번째에서도 apply or in R, 마지막엔 assumption 전략을 사용한 거죠. 이게 그 퍼스트 전략 조합자랑 리피트 조합자를 함께 썼을 때의 효과입니다.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그 점에서 좋기는 한데 그 두 전략 조합자를 함께 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전략들이 골라지는가, 어떤 전략들이 선택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장점은 자동화가 잘 된다는 거고 단점은 자동화가 너무 잘 돼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거겠죠. 됐죠? The tactic tries to solve the left disjunct immediately by assump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부분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 왼쪽 선언지를 즉각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가정 전략으로 곧바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언지는 그 선언, 즉 논리합의 왼쪽 명제를 가리킵니다. If that fails, 근데 그게 항상 성공하진 않죠. 그게 항상 성공하지는 않으니까 실패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선언지를 집중하고 집중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목표를 오른쪽 선언지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명제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가정 전략을 곧바로 쓰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 아까 봤죠? 증명 목표가 R이면 논리합에 대한, 즉 선언에 대한 왼쪽 또는 오른쪽 도입 규칙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 전략을 쓰게 하는 거죠. 됐죠? You will have no doubt noticed by now that tactics can fail. 자, 지금쯤이면 이미 분명히 알아차렸을 텐데, 잠깐만요. No doubt noticed by now. No doubt 자체가 지금 일종의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맞지 않나요? 확실히, 틀림없이. 그렇죠?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니면 그 의심? 약간 이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고자 하는 말은 알겠어요.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쯤이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No doubt 전체를 부사구처럼 쓸 수 있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 예, 그렇게 쓰인 것 같아요. 이 구를 빼면 아마 지금쯤이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Indeed, it is the failure state that causes the first combinator to backtrack and try the next tactic. 자, 퍼스트 전략 조합자가 시도한 전략을 취소하고 다음 전략을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은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backtrack이란 말을 지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철회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네요. 예, 철회하는 거 맞습니다.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The try combinator builds a tactic that always succeeds. 자, 그러면 시도 조합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전략을 항상 뭐랄까 그 뒤에 나오는 전략을 일단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성공한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방식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Try T executes T and reports success, even if T fails. 즉, T가 실패하더라도 T가 성공하면 뭐 그냥 try T도 성공하는 거고요. 근데 T가 실패하더라도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try T 자체는. 그러니까 되면 쓰고 안 되면 T를 쓰지 말고 라는 얘기죠. It is equivalent to first T skip, where skip is a tactic that does nothing. 자, 그러면 skip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도 우리가 접했는데 이거 역시 증명 목표를 아마 안 바꾸겠죠. 그렇지만 증명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스킵 전략이 실패한 건 아니겠죠. 스킵은 그냥 넘어가기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try t는 first t skip과 동등하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겠죠. t를 시도하고 성공하면 된 거고 만약 실패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라는 말은 증명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In the next example, the second constructor succeeds on the right conjunct. 다음 보기에서는 구성자, 두 번째 구성자 전략은 어디에서 성공하냐면 Q이고 R이다라는 전체 논리곱의 오른쪽 연원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선원이나 연원이나 즉 논리합이나 논리곱이나 오른쪽으로 결합해요. 오른쪽으로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P 그리고 Q 그리고 R에서 Q와 R 주변에 괄호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논리곱 주변에 먼저 괄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 그리고 R가 전체 논리곱의 오른쪽 선원이 아니라 연원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른쪽 명제가 되는 겁니다. Remember that disjunction and conjunction associate to the right. 자, 선언과 연언은 모두 오른쪽으로 결합한다는 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거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이거는 지금 코드를 텍스트 편집기에서 조사해야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죠. 자,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이 벌써 46분 정도 지났으니까 슬슬 마무리해야 하는데 좀만 더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1시간 넘길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보죠. 자, PQR 명제이고 각각의 증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P이고 Q이고 R이다 라는 논리곱입니다. 저 논리곱을 증명해야 하는데 우성자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죠. 목표가 많으니까 창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예, 됐다. 72줄 정도로 왼쪽 창의 너비를 72줄이 아니라 72문자로 왼쪽 창의 너비를 조절하면 되네요. 어쨌든 간에 자, 창을 좀 조절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명 목표를 보겠습니다. P 그리고 Q 그리고 R죠. 이때 구성자 전략을 사용하면 P 그리고 Q and R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생기죠. 각각에 대하여 try constructor를 실행하라는 겁니다. 괄호는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도 돼요. 아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try constructor 전체가 하나의 전략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구성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증명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아, 괄호를 쳐야 하나 봐요. 그러면 괄호가 불필요한 게 아니네요. 괄호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성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라고 한 결과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는 구성자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실행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목표가 두 개로 또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목표는 총 3개죠. 그 다음에 가정 전략으로 모든 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두 번째 구성자 전략은 이거요. 이거는 Q 그리고 R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만 성공하겠죠. P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않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but fails on the first. The try tactic ensures that the sequential composition succeeds. 여기에서 순차적인 합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constructor,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목표에 대하여 try constructor,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 목표에 대하여 assumption 이라고 쓴 저 증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try 다음에 the sequential composition succeeds.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컨스트럭터가 무조건 성공하게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전체가 잘 작동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be careful. Repeat try t will loop forever because the inner tactic never fails. 자, repeat try를 쓰면 무한 반복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반복 전략 조합자 뒤에 나오는 전략이 성공을 계속하니까 무조건 성공하잖아요. 그럼 실패를 안 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다음에 in a proof, there are multiple goals outstanding. outstanding은 남아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뛰어난, 걸출한, 두드러진, 중요한이란 뜻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지불된, 미해결된, 그러니까 미해결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선. 영어 단어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금 51분이네요. 예. In a proof, there are often multiple goals outstanding. 자, 증명을 작성하다 보면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여러 개의 목표들이 남아있다. Parallel sequencing is one way to arrange it so that a single tactic is applied to multiple goals. 앞서 우리가 배운 지금 이 화살 괄호로 감싼 저 세미콜론 쌍반점을 이용한 병행 나열은 단 하나의 전략을 여러 개의 목표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걸 가능하게 하지만 그렇게 이제 증명을 조직하지만 arrange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정리하다? 예, 그런 목표들을 정리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병행 나열은 그 남아있는 목표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단 하나의 증명으로 그 모든 목표에 대하여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해서 또는 단 하나의 전략이 모든 목표에 대하여 실행돼서 라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But there are other ways to do this.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all goals t applies t to all goals. 자, 모든 목표 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려있는 목표. 그러니까 열려있다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종료가 안 된 남아있는 목표들 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t라는 전략을 적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봐야겠죠.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진짜 끝납니다. 근데 이것도 금방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좀만 버텨야죠. 일단 제가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자, 구성자 전략을 쓰고 나면 두 가지 목표가 생기죠. P 그리고 Q and R. 이 상태에서 모든 목표에 대하여 try constructor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자 전략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쓸 수가 없으면 쓰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목표에 대하여 가정 전략을 쓰게 한 거죠. 가정 전략을 실행한 결과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Any goals tactic provides a more robust solution. Any goal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건 모든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견실한 튼실한 해결책이 된대요. 왜 그렇냐면 이것이 하는 일은
모든 목표와 비슷하지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목표에 대하여 그 전략 조합자 뒤에 나온 전략을 실행한 결과가 성공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코드를 직접 증명창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해당 코드를 살펴봐야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약간 꼬이네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녹화를 다시 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 P이고 Q이고 R의 달을 P 그리고 Q&R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생겼고 any goals constructor 라는 저 명령을 실행한 결과 약간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 P에 대해서는 구성자 전략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Q and R에 대해서는 실행한 게 맞잖아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실행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그 뒤에 있는 전략을 실행할까요? 아니면 딱 하나만 실행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하나만 실행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능한 한 많은 목표에 대하여 뒤에 나와 있는 전략을 실행하라는 게 주어진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주어진 목표가 아니라 애니 골스의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니까 보기를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 금방 끝나려나? P1, P2, P3, P4, P5 썼고 그 다음에 P1이고 약간 귀찮은 일을 좀 해야겠네요. P2고 그 다음에 P3 그리고 가정을 더 써줘야 합니다. H, P4, P4 마지막으로 H, P5 그 다음에 P5까지 써줬고요. 그 뒤에 나온 식은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2, 3, 4, 5 그렇죠? 근데 증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목표에 대하여 구성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맨 첫 줄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것도 안 되네. 자, 보세요. 목표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애니 골스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성자 한번 쓴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채팅이 새로 나왔는지 아닌지 잠깐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도 있고. 잠깐만요. 이거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린도 저도 써보는 게 좋을까요? 원하시면 제가 그 멘토링 도와드릴게요. 근데 뭐 저랑 따로 화상통화까지 하실 필요는 아마 없을 건데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공부하고 싶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근데 도움이 될지 아닐지는 사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쎄요.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약간 불확실합니다. 아직은 이게 좀 실험적인 도구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 돌아오겠습니다. 애니콜스를 쓰는 게 언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는 중인데 그럼 앞에 있는 보기로 다시 갈게요. 애니콜스가 지금 PQR라고 하는 목표들을 전부 달성하긴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정보를 토대로 추론해 보자면 애니골스는 뒤에 있는 전략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리는 어떤 계열 언어예요? C++랑 비슷한가? 죄송해요. 객체 지향인지 뭐인지 궁금해요. 함수형입니다.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건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고, 증명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이 아니고요, 정리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다르죠.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결국 직접 해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증명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repeat 쓰면 안 되나? repeat 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조합해야 저 논리 곱을 다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모든 목표에 대하여 모든 목표라고 해도 되겠고, any goals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목표가 5개 나오죠. 이렇게 쓰면 되고, 아마 지금 제 차는 뭐지? 제 차가 아니라 제가 추측해보자면 any goals를 all goals로 바꾸면 오류가 생길 겁니다. 왜 생기냐면, 자, 이런 오류가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all goals 컨스트럭터를 쓰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맨 처음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목표가 2개로 나뉘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모든 목표에 대하여 구성자 전략을 사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 목표는 P1이고 P1 자체는 그 논리 곱이나 뭐 다른 구성자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 아니에요. 저거 자체는.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는 건요. 저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구성자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P1은 복합 명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자 전략을 쓰는 게 성공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로 all goals 컨스트럭터를 쓰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P1은 귀납적 자료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P1 자체는 어떤 구성자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ll goals를 쓰는 게 아니라 any goals를 써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냐? any goals를 써도 되는데 이때는 뭐 any goals를 써도 되지만 모든 목표를 가정 전략으로 끝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예. 다음, the first tactic in the by block below repeatedly splits conjunctions.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repeat, 그 다음에 any goals, constructor. 괄호를 교재에서는 썼지만 저는 안 썼습니다. 안 써도 뭐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all goals assumption 이라고 썼는데 자, 저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P, 그 다음에 QRP로 나오네요. 원래 목표가 뭐였는지 보면 좀 복잡한 시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17번 줄에 나와 있는 복합 전략으로 한 번에 단순 명제들로 나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저런 식을 하나하나 다 뭐 해체한다고 말할 수 있나? 해체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모든 목표는 가정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n fact, we can compress the full tactic down to one line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는 갑니다.
음, 아니요, 이해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봐야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자, 저 코드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한번 봐야겠는데 뒤에 나와 있는 복합 전략 전체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많은 목표에 대하여 구성자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리피트를 없앤 채로 그냥 애니골스 이후의 전략을 실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맨 처음에는 목표가 하나니까 애니골스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구성자 전략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정 전략을 이용하게 될 건데 구성자 전략을 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성자 전략을 이용해서 목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는 가능한 한 목표, 가능한 한 많은 목표에 대하여 잠깐만요. 구성자를 시도하거나 가정을 시도하겠죠. 보면 둘 다 될 겁니다. 그렇죠? 둘 다 될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 이거 n이 골수를 올로 바꿔도 될 것 같거든요? 안 되네? 아마 루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목표를 퍼스트 조합자가 증명해 줄 수 있냐 그거를 따져야 하는데 되겠죠. 가정 전략을 쓸 거니까 될 겁니다. 그 다음도 가능하냐 그 다음도 되겠죠. 그 다음에도 구성자 전략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 목표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죠. 이때도 가능하냐 이때도 이런 식으로 목표를 더 잘게 쪼개는 게 가능하겠죠. 뭐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든 목표에 대하여 구성자를 시도하거나 가정을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식 분해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하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애니콜스를 시도하면 증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정 전략을 모든 목표에 대하여 실행할 거니까.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애니를 다 올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되지? 되죠.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올 골스를 써도 되지 않나? 그렇죠? 애니를 올로 바꾸어도 괜찮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리피트 쓰고 올 골스 써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예. 이거를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set option diagnostic. 이게 진단하는 선택 사항일 거예요. 뭐 안 되나? 뭐가 없나? 근데 이거를 설정해도 뭔 차이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썼을 때는 괜찮은데 이 5가지 똑같은 줄을 리피트로
축약했을 땐, 압축했을 때는 왜 오류가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o를 any로 바꾸고 그 다음에 리피트 전략을 쓰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o를 왜 쓸 수 없는지는 제가 이 해설 영상을 끝낸 다음에 린 줄립 챗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 combinator focus T ensures that T only affects the current goal. 자, 포커스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략 조합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T가 현재 목표에만 작용한다? 작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temporarily hiding the other 발음이 안 되네. temporarily hiding the others from the scope. 나머지 부분 목표들은 T라는 전략이 작용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So if T ordinarily only affects the current goal, 만약 T가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현재 목표에만 작용한다면 focus all goals T has the same effect as T.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데 보세요. 여러 개의 목표가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 포커스라고 하는 전략 조합자를 이용하면 첫 번째 목표만 신경 쓸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목표만 주어져 있을 때 모든 목표에 대하여 T를 실행하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표라고 해봤자 목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면 그냥 맨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T를 실행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ordinarily,는 아마 제가 추측해보자면 그 의미가 그냥 평상시에는 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T라고 하는 전략이 그냥 주어진 목표에서만 작용하는 게 통상적인 작동 방식이라면 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해설이 끝났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해설 영상은 제가 지난 9월부터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장에서도 좀 막힌 적이 있긴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진짜 전략 조합자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왜냐하면 이 조합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저도 약간 좀 잘 모르겠는 게 있겠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왜 꼭 any goals를 리피트 뒤에 써야 하는가, all은 안 되는가. 네, 안 됐죠. 왜 안 된지 저는 잘 모르겠고 등등 이 교재에 나온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해설 영상은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시간 13분이 걸려서 영상을 녹화했는데요. 이 영상 녹화는 이제 멈추고 곧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피어튜브 채널에도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상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그 제작성이라고 하는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